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금융 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회계 처리할 때 참고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금융 항목의 매입 매도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금융 항목은 금, 은, 원유, 재고자산, 부동산 등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본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이러한 비금융 항목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비금융 항목을 매입,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금융상품과 같이 계약이라는 전제는 동일하나 금융상품은 거래 쌍방에게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금융 항목을 매입,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기준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결제 방법의 예시로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하거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계약 대상 비금융 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실질적인 차액 결제의 유형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직접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계약은 미이행 계약으로 보아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서 적용 범위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미이행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 기준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정을 하는 실무상 목적에 대해서는 본 강의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회계 논제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구리 100만 킬로를 매입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12개월 후 구리 실물을 인수하거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차액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물을 인수할 의도가 있고 차액 결제한 실무 관행이 없으며 가격 변동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수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차액 결제할 의도 또는 실무 관행이 있거나 이 계약을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비금융 항목을 매입, 매도하는 계약이 미이행 계약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었을 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념 체계에서는 미이행 계약을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부담 계약이 아닌 경우 개념 체계에서 허용하는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 하에서 0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는 난해 항목으로서 최초 인식 시점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인 경우에는 후속 측정 금액도 0일 것이므로 회계 처리는 필요 없으며 난회 항목의 결산상 관리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최초 계약 시점 대가가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순투자 금액이 없고 계약의 공정가치는 구리의 가격에 기초하여 변동하며 12개월 후인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으로서의 구리 매입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비금융 항목을 매매하는 계약이 풋옵션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업무용 건물을 15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합니다. 풋옵션은 5년 만기로 옵션 행사 시 결제는 실물 인도 또는 차액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투자자는 이 옵션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투자자는 비금융 항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합니다. 회사는 풋옵션을 매입하는 입장이며 투자자는 풋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인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풋옵션을 매입하였으므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실제로 인도할 의도가 있고 과거에 차액 결제한 실무 관행이 없다면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건물의 인도를 강제할 수 없는 매도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액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의 특성상 파생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액 결제가 가능한 풋옵션 매도 계약의 경우에는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건물의 가치 변동분을 취하기 위한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이 풋옵션이 아닌 선도 계약의 형태라면 투자자 역시 실물을 인수할 의도에 따라 실제 인수가 가능하므로 자가사용 적용 범위 예외를 적용하여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비금융 항목인 재고자산을 매입, 매도하는 계약을 FVPL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다음 표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이 X2년 1월 5일 매입 계약에서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매출 계약에서는 매출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X2년 1월 5일 재고자산의 실물결제 시점에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의 상대 계정이었던 손익을 각각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매출의 조정 항목으로 환원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환원이란 기존에 인식하였던 파생상품 누적평가손익과 동일한 금액을 매입계약에서는 재고자산에, 매출계약에서는 수익에 가감하여 누적평가손익을 0으로 만드는 회계처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금융상품 기준서상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을 환원하여야 하는 요구사항 내지 선택사항은 없으며 비금융 항목의 매입, 매도계약이라 하여도 이러한 원칙의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물 결제 시점에 추가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비금융 항목의 매입 매도 계약을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공정가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미이행 계약은 회계 처리되지 않는 반면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되는 데서 발생하는 회계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계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이행 계약을 확정 계약으로 보아 이를 위험회피 대상으로 하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금융 항목의 매입 매도 계약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을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더 충실히 표현하고 전체 사업 위험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운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방법보다 효과적입니다. 즉, 비금융 항목의 매입 매도 계약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것보다 실무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비금융 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에 대해 기준서상 사례와 실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